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90법의 송룡입니다. 자, 30일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등기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일의 기출문제 보시면 새롭게 등장했던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되네요.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된 거하고 권리자 의무자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기출의 유형의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12문제 중에 10문항 정도는 기존에 어떠한 출제됐었던 거랑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27회부터 33회까지 어떠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기존에 어떠한 기출됐던 어떠한 지문들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형태로 시험이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역시 31회 때도 1장과 2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 등기절차 총론에서는 4문제 나왔네요. 총론에서 4문제 나오고 강론에서는 역시 가등기가 가등기 자체가 시험에 나왔었죠. 강론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됐었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뭐냐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항상 3장부터 5장까지가 등기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는데, 자, 여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역시 이것도 등기법 제28조와 부동산 등기규칙 제50조의 어떠한 규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매도인 A가 있고요. 매수인 B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매매에 의해서 소유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매수인인 B가 C한테 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B하고 C하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 B는 채무자고 C는 B의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럼 등기는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다시 이렇게 C로 이전이 돼야 되죠. 자, 그럼 먼저 A하고 B하고 둘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죠. 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B가 채권자 C의 채권자 C의 어떤 채무자인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B의 채권자인 누가? C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을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즉 채무자가 어떠한 등기 의무자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채무자의 이익을 주거나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중성적 등기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신청을 보시면 신청은 누가? 채권자인 C가 합니다. 채권자인 C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겠죠. 자, 이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채무자인 B 앞으로 등기됩니다. 따라서 절차법상에서는 누가 권리자가 되는 거야? B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권리자가 되듯이 채권자 C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가 된다? 역시 B가 되는 거죠. 자, 신청 정보에는요. 대위자의 경우는 성명과 주소만 들어가고요.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들어가죠. 요 관련된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33회의 기출문제를 보면 이 문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대위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대위 원인을 써야 돼요. 신청 정보에는 대위 원인을 써야 될 것이고 또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등기 완료 누가 앞으로 돼요? B 앞으로 되죠. 만약에 A하고 B가 둘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B한테 뭐를 준다? 등기필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완료 후에
채무자인 B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채무자 B에게는 당신 앞으로 등기됐다라는 것을 통지해 주겠죠. 등기 완료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이 대위 신청에서는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우리가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채권자가 봐요.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에게 무엇이 없다면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대위에서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네들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신청은 누가 하는 것이다? 대위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누구예요? 갑이죠. 갑. 을이 아니라 누가 된다? 갑이 됩니다. 니은이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얘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하나 한번 리을부터 먼저 볼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채무자인 을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디귿도 맞죠? 대위 신청할 때는 대위 원인을 무엇하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 지금까지는 딱 한 번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는 없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뭐 요즘의 문제 특징이 이거죠. 그냥 등기에 대해서 그냥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 할 수 없다 X. 권리질권은 우리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2번에 다른 구라고 써있죠. 효력에서 다른 구의 경우에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무엇에 의하고 순위번호가 아닌 접수 번호에 의할 것이며 그죠?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에요. 법인 아닌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그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자는 뭐만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만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4번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후 사망했어요. 그러면 갑의 상속인 병을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갑과 을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 질문 우리 여러 번 나왔었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즉 한두 번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 4번을 딱 보시면서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셔야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일부 만에 대지권의 변경 등기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죠.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무엇해서 대위에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대위 신청이면 대부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상에서.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2-1에 보시면 23회 때 기출됐던 문제가 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좀 전에 정답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쵸? 이게 좀 전에 정답이 됐었던 거였고요. 자, 이것도 앞에서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키워드만 보고 갑니다. 1번에 뭐가 눈에 보여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이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유중 나왔죠? 유중이면 무조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죠. 수중자를 무엇으로 하고 권리자로 하고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무엇으로 해서
의무자료에서 이것이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을 때는 일괄 신청할 수 있죠. 일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갑을병순으로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이때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을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4번이 틀렸죠. 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미 우리가 풀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같은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하고 순위번호에 의할 것이고 다른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요게 이제 2번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2-2처럼 시험에 출제가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등기한 권리 1번에 보시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먼저 한 게 우선이죠.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맞고요.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가등기 순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3번이 틀렸죠. 왜?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순위.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순위.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은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 등기의 효력 중에 순위 확정력에 대한 문제죠. 순위 확정력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참 성의 없이 됐어요.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면은 각각의 어떤 테마별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물론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틀린 거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박스 쳐놓고 그죠? 얘는 촉탁이고 이것은 수용이고 얘는 촉탁이고 얘는 경정등기이기 때문에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지문 자체가 물론 관련이 있는 지문도 있지만 전혀 무관한 지문도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박스 쳐놓고 법조문에 있는 거 따다 붙여가지고 틀린 거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된 건데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출제자에게 상당한 출제 비용을 줍니다. 그죠? 출제 비용을 주는 한 문제당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출제 비용이 상당히 센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무성의한 문제예요. 성의 없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출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난이도는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국가 지자체가 아니죠.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있다 없다? 직권말소할 수 없다. 그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니은 들어가는 거 다 일단 빼야 돼요. 니은 들어가는 거 다 뺍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을 한번 보게 되면 리을부터 한번 볼까요? 등기 후에 등기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경정등기일까요? 변경등기일까요? 경정등기가 아닌 이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되겠죠. 왜? 후발적 원인이니까. 그럼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죠? 리을은 틀렸더라 이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디귿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권리 이전의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거면 맞는 질문이에요. 기역과 디귿이 맞고 니은과 리을이 틀린 질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언제? 30회 때. 우리 바로 좀 전에 30회 문제 풀어봤었잖아요. 그죠? 30회 때 나왔던 문제랑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한번 볼게요. 기역 겹치네요. 기역 겹치죠? 그 다음에 요거 겹치죠? 리을. 두 개가 겹칩니다.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31회 때는 말소하라고 했잖아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은 맞고요. 니은은 뭐 때문에 틀렸냐면은 원인은 수용이지만 날짜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을 쓰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죠? 니은은 틀렸다. 그 니은 들어가는 거 정답이 아니고요. 니은 들어가는 거 정답이 아니고 디귿은 수용이니까 농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디귿 들어가는 것도 틀립니다. 디귿 들어가도 틀리니까 결국은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4번 미음 재결이 시효됐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3-2번 15회 추가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보시면 차고 또는 유료가 있었다. 그럼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경정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정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고 또는 유료. 여기 일부가 나왔어요. 일부니까 경정 등기입니다. 이는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일부만 보정하는 변경 등기와 구별된다. 변경 등기와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그러면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죠. 그럴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후발적이 등기 완료 변경 우리가 그 등기가 완료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경정이고 원시적 불일치는 무엇이다? 경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후발적 사유, 등기 완료 후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서로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4번 봅니다. 자, 31회 때도 우리가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기억 볼게요. 갑소유에 등기로 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의 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 이겁니다.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등기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자, 1번의 저당권. 1번의 저당권 설정 을. 근데 1-1의 저당권이 무엇이 됐어요? 이전이 됐죠. 병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저당권 이전 등기. 그 을이 바로 뭐가 돼요? 을이 의무자가 되고 병이 무엇이 된다? 병이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이 문제도 봤어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상대로 해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권리자는 누가 된다? 권리자는 을이 됩니다. 왜 을이 되는 거냐면 등기 자체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등기됐죠. 이 상태에서 이 병명의의 등기를 무엇하면 말소를 하게 되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랑 마치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득은 누가 봐요? 을이 보기 때문에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 을이 권리자가 됩니다. 니은 들어가는 거 다 틀렸어요. 니은 들어가는 건 틀렸다. 근데 기억은 맞죠?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면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인 병이 등기 원인이 사회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을명의에 요거에 대한 말소 판결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와요? 갑으로 오니까 갑이 무엇이 된다? 등기 권리자의 위치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항상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가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거. 어떠한 등기라는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득을 보는 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자, 5번 봅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원인 및 연월을 기록하지 않죠. 이건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5번은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5번은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 결과적으로 디귿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등기관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뭐를 기록해라? 지분을 기록합니다. 분할 금지에 대한 약정이 있었을 때는 약정에 관한 사항도 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디귿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맞나요? 니은은 맞나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았죠? 어떠한 것을? 처분 제한의 등기를.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니은과 디귿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다. 그럼 보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 모두 앞에서 다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5회 때 우리가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로서 니은 지문이죠. 직권 보존 등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면 돼요.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하는 거죠. 공동으로. 정답은 3번이고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 포괄수증자죠.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용의권에 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용의권이니까 뭐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지역권에 대한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그죠?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용의물권을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죠? 자,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승역지에다 하는 거니까 일부 가능하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여야 됩니다. 지분에는 성립이 안 되고요. 지역권은 다른 용의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역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역권의 등기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가 되는 거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요역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 토지 소유자 A, 요역지의 토지 소유자 A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승역지죠. 승역지 토지의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할 것이고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이렇게 인감을 첨부를 하게 되고 권리자는 주소증명 정보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지역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예요. 요역지의 표시입니다. 요역지의 표시. 일부일 때는 뭐를 제공해라? 일부일 때는 도면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임의적 사항으로는 존속기간이라든지 특약사항들 이런 것들이 임의적 사항이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토지 소유자 이외의 어떠한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임차권자 이들도 지역권에 무엇이 될 수 있다?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승역지 토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줄 때는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때는 각각의 소유자별로 지역권의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역권 등기는 이 정도 선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승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를 할 때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승역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승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라면 요역지의 등기는 어떻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승역지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시효의 완성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임대차에서 차임의 지급식에 대한 약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없을 뿐 등기 자체는 무엇하다? 유효하다.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등기를 할 때는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것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전세권의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멸을 증명하게 되면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관련 문제 일단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24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24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고 지역권에 대한 문제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목적을 기록합니다. 맞죠? 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이 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소유자를 권리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 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데 승역지에 관한 사항도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의 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한다고 했죠. 6-1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의 등기는 아까 6번 문제하고 6-1의 정도의 문제만 잘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까지 좀 이번 시간은 좀 빨랐네요. 6번까지 딱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나머지 12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안 돼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갑구와 울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예요.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의 증감, 지료의 증감, 이율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러한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권리의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리의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죠.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러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실행이 되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변경 전에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답이 3번이에요. 승낙이 없어. 그러면 부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합니다. 자, 표제부에 표시번호가 들어가나요? 표시번호 들어가죠. 근데 이 표시번호는 갑구하고 울구에는 들어가지 않죠. 표시번호는 어디에만? 표제부에만 들어갑니다. 그 갑구하고 울구에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가 되겠죠. 순위번호 이렇게 되겠고요. 권리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일 때는 뭐를 기록하고 지분을 기록하고 합의인 경우에는 합의의 뜻만 기록합니다. 그죠? 별도의 합의의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잖아요. 근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더라. 그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채권 판결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자, 여기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뭘까요? 명의인의 표시가 성명이고 그 다음에 주소고 주민등록번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뀌면 대장상에서도 우리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에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했다, 경정했다, 그리고 소관청에 알려야 됩니다. 왜? 이게 바로 이거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하는 것이다? 통지하는 것이다. 왜 통지할까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지난번에 풀었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 그럼 이러한 문제 나오면 뭘 찾으라고 그랬나요? 권리의 변경 등기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보기 5개 중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의 증액, 전세금의 감액, 이율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채권액의 증감 등등등등 이거 쓰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부기등기와 관련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도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죠. 자, 8번으로 갑니다. 역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규약상 공용 부분 한번 볼게요.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은 누가 할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기 때 단독 신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되겠죠.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단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들어와야 되겠고요. 만약에 왜냐면 공용 부분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 죽잖아. 소유권도 죽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었다. 소유권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제야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자, 실행은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을 두거든요. 그 표제부에다 실행을 합니다. 표제부에다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럼 갑구하고 울구는 전부 다 말소를 합니다. 여기서 갑구라고 써있죠. 갑구는 갑구와 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갑구의 소유권과 울구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관이 등기를 말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규약이 폐지가 되면 1번에 소유권 보존 A, 2번에 소유권 이전 B, 3번 해가지고 1번과 2번에 소유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표제부에다 뭐라고 쓰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용부분이 폐지가 되면 공용부분을 취득한 C는 4번 해가지고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근데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나오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후에 규약이 폐지가 됐어요.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뭐를 쓸까요? 소재, 집안, 명칭번호 들어가죠. 근데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소재하고 집어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소재와 집어는 안 들어가요? 왜 소재와 집어는 안 들어가냐면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있으니까. 그 다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죠. 그럼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부존재 건물이에요.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같은 집원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 번호를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은 등기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이게 몇 회 문제죠? 28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고 여기서 니은이 정답이죠? 니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보험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됐을 때는 그 공용보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 보존 등기. 맞는 말이죠. 그죠?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등기라?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랬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멸실 등기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지체 없이 하는 거를 찾으라고 해서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과 디귿이 들어갑니다. 니은과 지체 없이 해야 될 것을 존재하는 건물이네요. 존재하는 건물이니까 이 경우에는 몇 월 이내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1월 이내 해야 되는 거죠. 1월 이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이니까 표제부 하는 거니까 1월 이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촉탁이나 직권에 의해서 신탁 변경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신탁자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됐을 때는 수탁자가 얘도 지체 없이 하는 거고요.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기억해 보시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되면 그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쓴단 말이죠. 그걸 1월 이내에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과 미음은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서 1월 이내 해야 되고 나머지 니은과 리을은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보존 28의 문제를 풀었으면 당연히 29의 이 1번 문제가 눈에 쏙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자, 이의 신청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이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29회 때인가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의 신청해 보시면 적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실행이 부당한 거죠. 실행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1호와 2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해관계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각하가 부당한 거죠. 소극적 부당은 요 각하, 즉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하를 한 거죠. 그랬을 때는 범위는 각하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각하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의를 삼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관계는 안 돼요. 오로지 각하가 부당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안 되고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제한이 없고요. 신청은 어디에다 한다?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고요. 자, 이의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를 보게 되면 이의의 이유가 있는 경우는 상당한 처분하면 돼요. 직권말소하면 돼요. 기록하면 되고. 여기서는 직권말소하면 되고 아래쪽엔 기록하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는 결정하기 무엇, 결정 전에 가등기와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이의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면 돼요. 기록명령, 말송명령인데 기억나시나요? 기록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네 가지. 첫 번째, 권리가 이전된 경우.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문건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네 번째, 응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키워드만 딱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죠? 틀렸고. 새로운 사실의 근거로 이의를 삼을 수 없고.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한다. 이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관은 이의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합니다. 디귿은 맞는 거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몇 번이야? 3번이죠. 근데 니은 한번 보면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니은, 기억만 딱 보면 돼. 기억.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죠. 맞는 말이죠. 없는데 이따 틀린 것도 틀렸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 9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9번 문제를 보면 요 리을만 새로운 지문이에요. 리을만 새로운 지문이야. 나머지는 앞에서 다 언급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리을을 빼도 답을 찾을 수 있나요? 기억 틀렸고, 그죠? 니은도 틀렸잖아. 기억 니은 들어가야 돼. 기억 니은 들어가는 거는 요 3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리을을 몰라도, 그죠? 그리고 이의 신청을 어디에다 한다?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자,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죠. 이렇게. 그쵸? 이 두 개의 지문이 앞에 문제랑 연결이 돼요. 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기간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등기 신청인이 판단했을 때 이거 왜 각하를 하지?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의 신청하면 돼. 떼쓸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10번 봅니다. 가등기. 가등기 해마다 시험에 꼭 출제가 되죠. 가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보는데, 자 볼게요. 가등기 신청과 관련된 걸 정리 한번 해봅니다. 가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의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누가 할 수 있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각하가 부당하다 해서 이의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결정하기 전에, 그죠? 결정 전에 각하 결정된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명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디 쪽에서 제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의신청 쪽에서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정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 볼게요.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첨부를 해야 돼요. 원인 정보 제공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거민이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보시면 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의 명령 등기는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 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명하면 돼요. 즉 공동으로도 같이 가서 안 해주고 승낙도 안 써주고 그러면 그 가등기 권리자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소명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봅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데가 아니라 무엇이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고요. 1번에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또한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소유권이라면 인감 첨부한다 그랬죠. 소유권이 아니면 첨부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무엇을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역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능하죠.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가능하죠.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에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4번 볼게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답이 이게 딱 보이는 거죠. 31회 때 문제가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31회 때 나온 겁니다. 근데 얘는 틀렸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가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지조건부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의 명령,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의 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의무자의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제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요 3번 지문을 뺀 나머지 3번 지문을 뺀 나머지가 그대로 여기서 등장을 한 거잖아, 지금. 맞죠? 3번 지문을 뺀 나머지가 여기에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근저당권은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데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볼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 원인 자체가 계약의 양도예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이 가능하고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채권 양도 대의변제가 돼요. 대의변제 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라든지 대의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이전 등기는 채권자가 바뀌는 거고 변경 등기는 채무자가 바뀔 때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고요. 채무자 변경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 등기도 역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지위를, 즉 계약 인수라고 하죠.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채무 인수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고 중첩적 채무 인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근저당권 무슨 등기를 하냐면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옳은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존속기간은 임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약정됐다고 하잖아.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등기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답.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지연 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 하나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단일하게 기록해야 돼요.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자,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채권 최고액은 각각 구분해서 기록한다. X. 단일하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단독으로 하는 거겠죠. 이게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11-1번. 자, 담보물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20회 때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고요. 자,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죠.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일부의 저당권은 성립이 안 돼요. 니은은 틀린 거죠. 니은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디귿.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 즉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권리질권이죠. 그 권리질권은 어떤 등기를? 부기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X 등기해야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틀렸어요. 일단 두 개가. 정답은 3번이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존속기간의 경우에는 약정이 있을 때만 이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의 그 원인은 무엇이다? 설정 계약입니다.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7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단 정답은 3번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통 등기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 게 토지와 관련된 어떠한 변경이라든지 멸실 등기할 때 수수료 안 내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직권 경정 등기도 역시 수수료를 내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다? 계약의 양도입니다. 그 다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변경 등기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채무자 바뀌는 것은. 그 다음 요 5번이 조금 어려운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명의인의 표시 변경 생략할 수 있냐면은 멸실 등기할 때. 멸실 등기할 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를 말소할 때도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때? 말소할 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써있듯이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됐죠? 정답은 3번입니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 12번 신탁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때는 중요한 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신청 규정에서 예외 규정이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하고요. 그 다음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일 때는 무엇을 쓴다? 합의의 뜻을 기록합니다. 3번 정답. 자, 4번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의 이전 등기와 어떻게 동시에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게 되고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됐을 경우에는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새로운 수탁자가. 정답은 3번입니다.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27회 때 기출제 썼던 문제 보면 수탁자가 지금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면 수탁자가 몇 명이다? 2인이에요. 그럴 때는 무엇을 쓴다? 합의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2번 문제는 이 문제 하나로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질문은 어디가 틀렸느냐? 2번 질문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는데 맞는 말이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설정 등기와 보존과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하는 거고요. 자,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이 돼서 권리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1의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앞에 우리가 30회 때보다는 보니까 시간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해설하는 시간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뭐 공통적인 문제가 많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어떠한 부연 설명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29회라든지 30회 때보다는 시간적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꼭 틀린 문제 체크하시고요. 관련된 이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설지 밑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규정들 반드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거기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 있죠? 그거 반드시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